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5세가 넘었는데도 아직 병원 침대보다 식탁에 앉아 계신 분, 80세가 넘었는데도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분, 그리고 90세가 되어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의사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건강한 삶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75세 넘어서 이 5가지만 있으면 90살은 기본입니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노후가 불안한 분, 요즘 부쩍 기운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형석입니다. 25년 넘게 노인 진료를 해오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수의 비밀은 건강검진 수치나 비싼 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 말 속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 됩니다. 젊을 때처럼 더 많이 얻으려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제가 82세에 처음 뵀던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압약 하나만 드시고 계셨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된 지금도 혼자 장을 보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검사 수치가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어르신에게는 분명히 5가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70대 초반부터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다 결국 80도 넘기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한두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 차이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이야기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제가 제 부모님께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선택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요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약도, 운동도, 식단도 전부 소용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75세 이후에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몸보다 먼저 살아있는 의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신론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가볍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몸이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던 분이 갑자기 약을 빼먹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고 외출을 끊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배우자를 잃었거나 스스로 이제 다 살았다고 마음먹은 이후입니다. 제가 78세에 처음 진료했던 이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당뇨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고 검사 수치는 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번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던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기 위해 글씨 연습을 하고 기억을 더듬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의지였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훨씬 좋았던 분이 2, 3년 만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이것이 사라지면 몸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75세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것부터 냅니다. 헬스장, 등산, 만보 걷기 같은 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의 움직임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에 딱 3번 의식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 집안에서 일부러 물 가지러 가기, 짧아도 좋으니 밖에 나가 햇빛 한번 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넘어져서 늙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여서 늙습니다. 실제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혼자 걸어 다니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몸을 쓰는 이유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몸을 쓰기 위한 청소, 요리가 목적이 아니라 손을 움직이기 위한 요리. 이 차이가 생존을 가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가 아니라 고립되지 않은 노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 속에 있어도 고립된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는 몸의 독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경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1, 2년 안에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4번째 조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번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약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생활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75세가 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자고 아무 때나 먹고 피곤하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너진 리듬이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보다 규칙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흐트러져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을 넘기면 한번 흐트러진 생활 패턴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르신, 요즘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놀랍게도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답이 거의 같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눕고 아침 6시 전후에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자는 습관이 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5세까지 진료를 받으시던 최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드셨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을 드신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식욕이 흔들립니다. 식욕이 흔들리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다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간을 먼저 고정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내용보다 순서와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입니다. 바로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쓸모는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다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 말은 편해 보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내려놓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셨던 한 할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야. 그분이 하시던 일은 아침에 가족들 물컵 채워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역할이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살아있고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 빠르게 늙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꺼지지 않는 움직임, 끊기지 않은 관계, 무너지지 않은 생활 리듬,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쓸모. 이 5가지만 유지되면 75세 이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은 이 5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 부모님께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5가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제가 실제 진료 현장과 제 가족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고 남은 방식입니다. 먼저 살아야 할 이유, 의지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를 크게 잡다가 시작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75세 이후의 의지는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한 가지만 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신문 한 줄 읽기, 화분 물 주기, 손주 사진 정리하기, 일기 한 문장 쓰기. 이것이 뇌를 깨우고 하루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실제로 진료 중에 우울감이 심했던 79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하나만 적어 오시라고요. 2달 뒤 그분은 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일정에 묶어야 합니다. 기운 나면 하겠다는 생각은 75세 이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운은 움직인 다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임을 시간에 고정하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후 5분, 저녁 전에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아버지께도 제가 그대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운동하라는 말 대신 밥 먹고 바로 앉지 마시고 주방 한 바퀴만 돌자고 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딱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 1명, 그리고 내가 안부를 물어봐야 하는 사람 1명. 이 구조만 유지되면 고립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전화 오면 받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기 싫어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통화가 부담되면 짧은 안부만이라도 주고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네 번째, 생활 리듬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잠, 식사, 외출. 내용은 변해도 시간은 고정합니다. 몸은 그 반복을 믿고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쓸모는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부탁해 주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스스로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맡은 작은 책임 하나. 그게 생존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다음은 이 5가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그리고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잠이 아니라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침대나 소파에 눕는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의지와 움직임이 동시에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충 때우고 혼자 먹고 귀찮아서 건너뛰는 식사가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와 문자를 미루기 시작할 때입니다. 받기 귀찮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깁니다. 이건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고립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할 때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스스로 쓸모를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 4가지를 점검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간 날이 며칠인지, 하루에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인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건 날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할 일이 하나라도 있는지. 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병은 없어도 방향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놓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돈이 없어도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채널 건강한 삶은 앞으로도 병이 생긴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을 90세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숨겨두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겠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원칙을 왜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는 76세에 크게 앓으신 적이 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갑자기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외출을 끊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검사 수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5가지 중 하나만 다시 붙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화분 물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역할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다시 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해왔던 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5가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대신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75세가 넘었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남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분은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버티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채널 건강한 삶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형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가지를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1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계획표가 아니라 습관표로 결정됩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 선택 하나가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 5가지 중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 하루에 몸을 일으킬 시간 하나, 연락할 사람 1명, 지킬 시간표 하나, 내가 맡을 작은 역할 하나. 5개가 아니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가 붙잡히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오늘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정하면 오늘은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 채널 건강한 삶은 여러분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형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덜 불안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